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클로커스의 김소희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진행하기 앞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사용하고 계시거나 잘 들어봤다 하신 분들 혹시 손 어느 정도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분 이제 계시긴 계신데 아마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듣거나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젠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로코드, 노코드 솔루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주제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각각 솔루션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 이 솔루션은 어쨌든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어야 사실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 3가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우 코드나 노 코드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IT 인력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그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뒤에 한 1200만 명 정도의 개발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간극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노 코드, 로우 코드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개발자가 그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해외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다른 대기업에서는 비즈니스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가 IT 개발자의 그 도움 없이 본인이 학습을 통해서 내 업무에 필요한 앱들을 만들고 어떤 자동화하는 로직들을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제 엑셀처럼 당연하게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구현할 줄 알아야 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노코드가 로코드와 사실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노코드라는 것은 일단은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주로 타겟팅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흔히 알만한 건 노션이라고 하는 툴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클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뭐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코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코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로우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딩이 조금 너무 길고 복잡한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시장을 조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노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코딩 없이 그 뭐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일단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코드 솔루션들은 궁극적으로는 로우 코드화 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우 코드도 이제 크게 보시면은 컨슈머 시장과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컨슈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시는 뭐 글라이드나 뭐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슈머 시장에서 대표적인 로우 코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드린 파워 플랫폼이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가장 리딩하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국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뭐 작은 기업에서는 컨슈머 그 툴을 통해서 개발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거시 기술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그래도 검토하셔서 도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사인데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출이 약 이제 2조 5,100억 원 정도를 이제 달성했고요. 실제로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월 1회 이상 이용자들이 700만 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파급력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그 로코드 솔루션 벤더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파워 플랫폼 쪽뿐만 아니라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 영역이나 이제 컨버세이셔널 AI 그 대화형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관련돼서도 가장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356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로코드만 이제 떼놓고 봤을 때는 한 125억 정도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은 한 16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3년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한 21%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거들은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가 늘어나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수치인데요. 실제로 이제 포춘 500개 기업 중에서 한 97% 정도 되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이나 혹은 이제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고요. 그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만 봐도 이 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의 실무에 어떤 식으로 이제 스며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이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비개발자, 이제 시민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티즌 메이커 영역에서 했던 툴들은 엑셀, 뭐 쉐어포인트, 뭐 이제 나아가면 액세스 같은 그런 이제 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업무를 했고, 반면에 이제 개발자 쪽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C샵과 같은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다소 이렇게 분절된 그런 영역이 나눠져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로코드 솔루션을 통해서 시민 개발자도 그 개발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한 허들을 조금 낮출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발자 역시도 이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생산성 툴을 통해서 기존에 뭐 한 2, 30줄 정도 코딩을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짧은 코딩으로도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발자나 비개발자의 구분 없이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개발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각각 솔루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파워 플랫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워 플랫폼은 일단은 5개 솔루션으로 구성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루션들은 각각 자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 365라던가 뭐 다이내믹스 365와 같은 다른 솔루션들과의 그 통합 부분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워 플랫폼을 기존에 있던 오피스 365 이런 것들과 활용해서 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하던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깃헙 같은 것들을 통한 개발도 같이 진행이 가능하고,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파워 FX라고 하는 파워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되는 함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일반 개발자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각각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파워 B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워 플랫폼에서 가장 조금 잘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워 BI는 데이터를 연결 및 분석하는 시각화 도구로서 이제 실무자가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이제 엑셀이나 뭐 SQL, 뭐 GA 등 같은 한 170개 정도의 데이터 커넥터가 그 제공이 되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우리 데이터를 연결해서 한 리포트로 구성해서 화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파워 BI 데스크탑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리포트를 온라인에 게시를 해서 온라인으로 사스 형태로 볼 수 있는 파워 BI 서비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파워 BI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 BI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쉬운 데이터 시각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아무래도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좀 데이터를 이제 잘 모르는 비전공자도 쉽게 어떤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번째로는 실시간 라이브 대시보드입니다. 자동적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매번 리프레시 할 필요 없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최신의 데이터로 자사의 어떤 현황이라던가 인사이트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인데요. 기업마다 이제 기업 컬러라던가 기업 로고라던가 원하는 스타일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시각적 객체를 만들고 사용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고, 오른쪽 이제 예시같이 실시간 매출 현황이라던가 뭐 구매 고객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의 이미지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나 시각적 객체를 통해서 리포트를 만들게 되고, 이 리포트를 어쨌든 결국 내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사실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리포트는 상단에 이 퍼블리시라고 하는 게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온라인에 사스 형태로 게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게재된 리포트는 파워비아이 웹에서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한다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설정하는 것들이 모두 이제 파워비아이 웹 서비스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선 예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어하는 숫자 같은 것들을 KPI 형태로 상단에 배치하고 그래프들도 이제 기업의 니즈에 맞게 수정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파워비아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솔루션은 파워앱스입니다. 파워앱스는 이름에서 이제 느껴지다시피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앱을 구축하는 솔루션이고요. 네, 다양한 이제 커넥터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제 모든 기기에서 이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워앱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앱에 저장된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또 활용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앱스 모바일 앱을 또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워앱스를 또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앱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장 신속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일 텐데요. 네, 다양한 데이터 원본에 저장된 데이터로 사용자 맞춤형 비즈니스 앱을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가능한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내가 무슨 앱을 어떻게 만들겠어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파워앱스 안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행된다는 것이 장점인데 어쨌든 앱을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조금 실효성 있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를 보시면 뭐 회의 공간 실시간 예약이라던가 뭐 고객 헬프데스크, 뭐 QR코드 스캐너 등 이제 목적에 맞는 앱을 만드셔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조금 쓰실 법한 그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가 신청 관련된 앱을 만든 예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작성을 통해서 언제 휴가를 신청하고 어떤 이유로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고 하단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관리자에게 승인이 가게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뭐 보류되거나 승인되었는지 아니면 거절되었는지 이 버튼을 통해서 한눈에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샘플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정 자석제 같은 것들을 이제 자석제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쓰실 만한 화면인데 사용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차 있고 어느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고 또 확인해서 한눈에 좀 활용하기 쉬운 예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금 쓰실 법한 예인데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된 앱에 지금 우리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남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툴은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툴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 365를 포함해서 한 340개가 넘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랑 연계해서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제품으로 사실 구분이 되는데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웹 기반의 이제 그 솔루션과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 제품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긴 하나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워크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플로우라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RPA 영역을 다루는 전문 그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각을 공부하시려면은 따로따로 스터디를 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이제 구현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워 오토메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는 거일 텐데요. 이제 한번 이제 로직을 제대로 잘 세팅을 해놓으면 휴먼 오류가 발생할 일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되고 업무의 질 또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반복된 업무 시간 좀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이제 로봇이 수행하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사람은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업무에 집중이 가능하겠죠. 이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에는 RPA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운용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아까 웹상에서 만드는 이제 화면인데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앱스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메일이 발송되도록 이제 업무 로직이 이제 만들어진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샘플이긴 하지만 각자 이제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와 또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구현하시기에 네, 활용도가 높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내믹스 365라고 하는 툴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플랫폼이 기존의 MS 제품과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 안에서 이제 플로우를 하나를 또 만들어서 실행되도록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내믹스 365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등록하게 되면 그 미리 설정해 놓은 플로우를 통해서 팀즈에 자동으로 알림이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 오토메이트의 두 번째 제품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고요. 네, 약어로 이제 PAD, 패드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엑셀 자동화, 뭐 웹 자동화, 데스크탑 자동화처럼 우리가 이제 PC로 작업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패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샘플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아마 윈도우 11 버전에서는 기본 솔루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노트북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예제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우리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내 개인 업무를 어떻게 좀 적용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네,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서 코딩 없이 지능형 챗봇을 구축하는 솔루션이고요. 개발자 도움 없이 사실은 거의 노코드 형태로 챗봇의 개발이 가능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은 다양한 뭐 웹페이지라던가 뭐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이제 붙여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역시도 웹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팀즈에서도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되긴 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미지원하더라고요. 한국 데이터 센터는 이제 아직은 지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마 머지않아 팀즈 안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챗봇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장점은 이제 자사 맞춤형 챗봇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개발자가 없이도 고객 응대라던가 아니면 뭐 사내 Q&A 같은 약간 단순 반복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챗봇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PVA를 통해서 구현된 챗봇은 다양한 웹사이트나 뭐 모바일 앱, 팀즈 등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어서 활용도 역시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챗봇 핵심 성과 지표 분석인데요. 챗봇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성능이나 어떤 뭐 사용량, 뭐 고객 만족도,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는지들이 사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에 같이 사용자 문의 사항을 응대하거나 뭐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온보딩 시스템 같은 것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제 개발 화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이 로직을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매장 위치가 어딘지 이제 알고 싶다 이런 이제 트리거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문구를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매장 위치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근처 매장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로직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로직을 설정을 해두면 이 로직에 맞게 챗봇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관심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어떤 답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두고 각각 보기별로 어떤 답을 할지도 로직을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뭐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맞는 답이 나오게끔 로직을 설정을 해서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솔루션인 파워페이지인데요. 원래 파워페이지는 파워앱스랑 이제 같이 있었던 솔루션인데 최근에 이제 파워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페이지는 이제 로우코드 제작자나 전문 개발자 등 이제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팀원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좀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 사이트의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이제 수집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웹을 통해서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뭐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파워페이지의 장점은 아무래도 보안 및 거버넌스 보장 부분이 좀 클 것 같은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역할기관 액세스 제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규정 준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템플릿 허브라고 해서 손쉽게 구축이 가능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문 도구로도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시민 개발자가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을 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기능들이나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신규 직원이 온보딩 했을 때 사용자 신규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 그런 정보를 안내하는 그런 웹페이지 샘플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신규 사용자에 대한 뭐 개인 정보라던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입력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뭐 입사 첫날에 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웹사이트로 구축을 해두면은 조금 더 손쉽게 온보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페이지는 이제 모바일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웹페이지 편집 이제 창인데요. 마우스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각각 구역별로 이제 구획화되어 있어서 그 각 구역에 맞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넣으실 수가 있는데 뭐 사용자가 텍스트나 뭐 비디오, 이미지 원하는 것들이 다양할 텐데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데이터를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건 샘플 이제 그 기존 제공하는 파워페이지 앱인데 뭐 회사 로고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로고 위치에 우리 회사의 로고를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또 이제 활성화가 되고 회사 이름 부분 이렇게 글자가 있는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오버랩 하시면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영역이고 또 이제 문의하기 같은 기능을 통해서 뭐 우리 서비스나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본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 template size property, I 이거는 will 이제 set 실제로 this as 파워페이지로 구현한 이제 parent 샘플 dot 웹사이트인데요. width, that's the entire 건국대학교 width 그 홈페이지를 of the 모티브로 screen 해서 만들어 놓은 divided 형태이고 by count rows of 뭐 나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my 그래도 우리가 gallery 기존에 보던 웹사이트에 dot 크게 all 다르지 items.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epending upon the number of choices, it will go ahead and divide the space on my 이런 식으로 screen 구현이 equally. 가능합니다. Now this 네, 이어서 각각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드렸고 이제
파워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5분이 남았다고 해서 좀 빠르게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로 간결하게 협업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화상회의를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것들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팀즈와 파워 BI의 협업 그 같이 그 사용을 통해서 조금 개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즈 안에서 사실 파워 BI 앱을 인베드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베드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 굳이 이제 다른 그 파워 BI 웹을 열지 않고 팀즈 앱 안에서 리포트를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따로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약간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또 네, 마찬가지로 팀즈 안에서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파워 BI 링크를 공유했을 때 바로 리포트를 확인하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고요. 또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파워 BI 리포트로 이제 팀즈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 중에서 미팅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데 썼는지, 뭐 메신저를 몇 개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팀즈 앱인데 팀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파워 BI 리포트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 사례를 들고 왔는데, 저희 회사도 2019년에 설립된 회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들 중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했던 작업 하나가 매출품 인서 승인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기존에 매출품 인서 승인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했는데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 팀즈를 결합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고요. 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품에서 엑셀 양식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엑셀에 관련된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룹웨어에 로그인을 해서 또 이제 그룹웨어에 등록되어 있는 매출품에서 양식을 또 채우고, 그 이후에 작성해 놓은 엑셀 파일도 업로드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기타 서류를 첨부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는 프로세스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을 계속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우리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승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은 팀즈 앱에서 매출품 인서를 바로 만들고 승인 프로세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자세한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파워 앱스를 가지고 매출품 인서에서 입력되고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출품 인서 사용자가 활용하는 매출품 인서 사용자 앱과 또 승인을 위한 관리자용 앱 두 가지를 만들었고, 그 두 가지를 팀즈 안에 이제 인베드를 시켜서 사용자가 바로 왼쪽에 이 매출품 인서 앱을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승인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했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SQL DB랑 이제 쉐어포인트에 나눠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매출품 인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결제 상신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설정해 놓은 파워 오토메이트의 로직을 따라서 저희 업무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각각은 또 승인하시는 분한테 팀즈 알림과 메일 알림이 가게 돼서 사용자나 관리자나 조금 더 매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고객 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분석 리포트인데요. 이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앱도 이제 파워 앱스의 모델 드리븐 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고, 여기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들을 한눈에 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회원 정보, 뭐 티켓 등급 이런 회원 로그인 이력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기존에 설정된 각각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미 기존에 데이터가 테이블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시각화된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모델 드리븐 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좀 더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만들기를 하면 새롭게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파워 BI를 통해서 결국 또 시각화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예매 뭐 현황이라던가 회원가입 현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들고 온 사례 말고도 이제 다른 그 부서별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 활용 방안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자료로 이제 가름을 하고, 네, 한번 이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